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뉴스에 울고 웃었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장에 대한 전략까지 주실까요? 일단 만기 날이라 만기 우리나라 시장을 좀 먼저 볼까 좀 생각하는데요. 네. 세 번째 이슈로 가져온 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어저께도 금액으로는 별로 팔질 않았는데 물량으로 거의 500만 주 이상 팔았거든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도 보시면 한 760억 정도 팔았고요. 비차익에서 그 프로그램이 한 1000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수량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수량으로 보면은 700만 주, 8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중소형주를 팔아제끼는 시장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주의 방어가 시장에는 어느 정도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중소형주를 팔기 시작하면 이제 대형주 쪽으로 전이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나갈 때 나오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외국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요, 오늘 만기이죠. 만기인데 지금 외국인들 선물을요 1,200억 정도? 한 1,250억밖에 안 팔아요. 근데 지금 많이 파는 거 아까는 한 그렇게 많이 안 팔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건데 옵션 포지션상으로 오늘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회를 이제 누적으로 봐야 돼요. 누적으로 보면 지금 277.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이제 화살표로 표시면 여기 277이거든요. 여기 277인데 요 277.5가 코스피 200 기준이에요. 이 코스피 200 기준을 보면 기관들이 이게 푸 쪽인데요. 푸시 여기가 다 매도입니다. 매도. 푸시 매도라는 거는 콜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77.5가 아까도 그 바닥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철벽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여기가 다 매수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70.50이 혹시나 지켜지지 못하면 황당한 일이 좀 벌어질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지켜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견디는 장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지킬 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외국인들이 요 근래 매도를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굉장히 그냥 뭐 수능적인 정도, 수동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정도의 모습이 거의 한 1주 반 이상 나왔어요. 그거는 만기주를 겨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만기주인 어저께까지도 별로 큰 대응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게 만기 날인데 별로 팔지도 않고 별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수량으로 대량 매도하고 시장은 많이 밀리는 양상이 나온다. 막판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77.50이 아주 중요한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슈 이제 앵커가 질문했었는데요. 지금 가장 핵심은 뭐냐면 무역 분쟁 협상인데요. 저는 이거 진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면 많이 부족한데 제가 왜 이거를 납득이 안 되냐면 이 무역협상에 아무리 중국이 그 선물을 많이 줬도요. 그 핵심 기포는 지적재산권이거든요. 이거를 법적 테두리 안에 가둬두겠다? 그러면 중국은 영원한 후발주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성장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슈퍼마켓하고 한 100m 떨어진 데서 슈퍼마켓 하고 있는데 앞에서 너무나 치장을 이미테이션 이런 어떤 그를 장식을 잘하고 너무 판매 기술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국은 이제 영원한 후발주자가 되고 후진국으로 살아야 되는데 중국이 이거를 용인할까요? 저는 용인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합의를 해도 어설픈 합의가 될 거고 결국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가 마지막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만 이거 무역 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선례가 되면 세계적으로 뻗을 거고 세계가 결국은 미국을 왕따 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못하고 내수로만 살아야 되는 미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강대국에서 중국 하나를 겨냥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이게 세계로 번지게 되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협상이 되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협상이 안 될 소지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80%에서 90% 협상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공간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시장은 실망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협상이 되든 안 되든
불확실성 해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됐을 때 납득이 안 돼도 실망감이 나올 거고요. 협상이 안 되게 되면 결국 글로벌의 경기 둔화가 계속 가속화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데 어떻게 불확실성 제고가 되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계속해서 시적지에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글로벌이 기로에 와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 것까지 정말 좋았는데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을 들어간 것이 잘못된 오판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 소견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합의 가능성을 가져오면서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다 올라왔는데 합의가 좀 어설프다 하니까 거의 중국도 완전히 2,900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계속 밑으로 빠지고 있죠. 미국도 결국 쓰리봉 자리, 특히 헤드앤숄더 자리에서 이 이슈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슈가 그냥 지나갈 이슈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밤 지나가면 알겠죠. 25% 관세를 매기고 미국으로 가 있는 중국의 관료들과의 협상이 없으면 정말 위험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위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점에서 뉴스가 터지고 있고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 마인드로 시장을 100% 접근하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저 위의 점을 돌파되기 전까지는 공격적 마인드는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요, 전부 다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까지도 하고 태국도 하고 있죠. 뉴질랜드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만도 했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이라고 가는 과정 속에서 경기가 수축된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을 다 묶어놨으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경기 부양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뭔지는 사실 저도 모릅니다. 다만 시장에서 걸리는 뉴스는 리디노베이션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금리 인하 하기 전에 선결 조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 부양책이 꼭 나와야 할 거란 것은 확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산적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건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방향 설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지수는요, 영 분위기가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낙폭이 조금 더 저희 시간 방송 진행되는 사이에 키워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들리는 각종 이슈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